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견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견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72%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가 26.4%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덱스터가 15.9% 수익 냈고 포트 제외되면서 누적 수익률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스템이 또 수익 내줬었죠. 0.9% 수익률로 포트 제외되면서 좀 일찍 빠져나왔고요.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좋은 수익률 달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이때 수익을 내줬었는데 이후에 또 한 번 수익을 내줬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도 24.2% 수익 내주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률 좋았었죠. 우성사료도 16.6%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IHQ가 12.5% 기록을 해줬고요. 보성파워텍이 12.7% 그리고 M게임이 10.1%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최근에 다시 들어가서 23.5%나 추가적으로 수익 내주고 나왔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유니온, 금호석유 이렇게 4종목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엠브레인이 0.9%로 수익 구간이고요. 금호석유가 2% 수익 중입니다. 네,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손절도 고려를 하셨던 종목인데 그래도 다시 힘을 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AS 부탁드릴게요. 네, 엠브레인이 올라와서 기분이 참 좋네요. 네. 다만 조금 아쉽게 메디포스트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아래꼬리 달고 잘 올려주는 것 같아요. 전저점을 살짝 이탈시키는 그런 위치까지 오늘 조정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담력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수 관점으로 전저점 구간까지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조정 나올 때마다 사둔다면 종목 크게 실망시키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긴 관점으로 계속 지금 도너리포트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지금 장기 상승 추세대 하단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을 차트에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지금 좀 손실권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 지나서 보시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또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갈 종목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계속 담아 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 이제 매수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잡힐 수 있는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세우셔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인데요. 엠브레인이 지금 이 추세 하단 부근 8,800원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저점을 한번 이탈시키는 그런 페이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올선 지난주 금요일 돌파하면서 오늘 전고점 9,250원 부근이죠. 이 구간을 일단 찔러주는 그런 시세가 좀 나왔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추세대 하단에서 주가가 돌리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엠브레인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 또 선거뿐만이 아니라 각종 설문조사들 제품에 대한 설문이랑 기업 이미지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다양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 이대로 쭉 이어서 2월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기간 조정도 잘 거친 것 같고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한 3거래일 이내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이 9,250원 오늘 그 전고점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시세가 조금 강하게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가 10,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찬찬히 상승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유니온인데요. 시장이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포트에 넣어놨는데, 딱히 뭐 시장 조정 나온다고 빠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월 9일 날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솟으면서 지금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하나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 부근에서의 지금 움직임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 10,000원이라는 매물대 이번에는 뚫어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하면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한 건데, 결국은 유니온이라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살펴보면 히토류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친하게 지내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쿼드라는 부분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에 지금 지속적으로 동참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미중 무역 갈등은 쉽게 끝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수익이 날지 아니면 손절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날 포트에 편입을 한 종목이 있는데, 금호석유라는 종목입니다. 금호석유는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요. 신고가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요. 차트 보시면 데브 시스터즈도 실적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반등 이후에 지금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HMM도 조정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부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금호석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만 원까지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 1분기 실적 나올 시즌이죠.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이 단기 상승 트렌드를 따라서 꾸준하게 상승할 것 같고, 지금 앞에 보이는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뚫어줘야 되는 29만 3천 원대 요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폭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2019년도 그 전까지 해서 2,600억, 5,000억, 3,600억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이제 7,4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올해는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배 가량 급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지금 8조 6천억인데 못해도 10조는 가야 될 거고, 15조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만 원 부근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한 4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적을 믿고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어디까지나 전망치는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못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컨센서스가 좋게 잡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들도 거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흐름들이 쭉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5일선 타고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대로 해서 며칠 안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은 뭐 이대로 한번 끌고 가 보시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면 신규 매수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셨다가 분할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편입될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먼저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앞전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또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도 네네. 있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앞전에 이제 제가 바닥권에서 한번 정책 테마주, 그러니까 이 저출산 관련 테마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낼 수 있는 정책주들을 생각해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부동산이 문제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고 저출산이 문제면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나오겠죠. 뭔가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막 쏟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재료로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게 바로 이제 제로투세븐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중국 기업들을 조금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과 한번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로투세븐을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시세가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아용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유아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뭐 보습제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꾸준히 잘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타격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테마주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산하 제한을 이제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앞에 한 차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급등 이후에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세력들의 물량이 다 털어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자, 보령제약 저희가 이제 조금 기다리긴 했지만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익을 좀 꽤나 크게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25,000원이 지난번에 이제 목표가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좀 이 종목을 이슈로 볼만한 게 뭐냐 하면 뭐 기존에 앞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얘기 드렸던 두 가지 이유 하고요. 그러니까 자회사인 이제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바이젠셀의 이제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두 곳에 대한 IPO가 예정돼 있는 기업이니까 요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주가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아마 테마주들 중에서는 러시아 백신 관련 주들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종목들이 다양하게 좀 상승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령제약의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 그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온스 글로벌과 함께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가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처럼 굉장히 막 큰 폭의 상승, 막 급등락이 막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현재 뭐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 매출적인 부분 꾸준하게 탄탄한 회사에다가 자회사 두 곳의 이슈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오늘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급락 나온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도노리포트에서 제가 좀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손절가가 있어도 손절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보다는 자회사들의 이 IPO도 같이 붙어 있다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대안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